꾸준히 그냥 제 갈 길을, 제 페이스를 잡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제 예전 회사 동료이자 현직 아나운서인 이태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네, 진짜 어색하네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나운서로 방송 일을 하고 있는 이태현입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현재 아나운서로서 왕성히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예전에 공부를 잘하셨기도 하셔서 그 경험을 좀 듣고자 이렇게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해서 저를 오늘 부르셨나요? 제가 궁금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아나운서님 자체가 이제 공부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나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현 아나운서가 EBS 교육저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보셨을 텐데 그분들을 보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대치동에 와본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사교육이랑 별로 이렇게 좀 상관없이 거리가 멀게 살아온 사람이기도 하고, 또 EBS가 공영 교육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 방송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보다는 또 공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방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대치동 캐슬 방송을 보면서 여기 내가 한번 나가서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이태현 아나운서는 공부를 아예 사교육을 없이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이 교과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은 없어요. 사교육에. 근데도 연세대를 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네. 저는 아버지께서 학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강료를 내본 적이 없어요. 뭐야? 진짜? 네. 저는 이렇게 중학교까지는. 무슨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운영을 하시는 원장님이셨고. 그럼 종합학원? 영어, 수학? 뭐야? 그럼 어차피 이게 의미가 돈만 안 냈을 뿐이지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중학교까지는 이제 돈을 안 내고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는 정말 학원을 아예 안 다녔죠. 왜냐면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였나요? 네, 저는 공주의 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공대구나. 아세요? 네, 공자리고 유명하죠. 유명한가? 되게 유명해요. 지방에 상상고, 한일고처럼 지방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고등학교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저희는 전교생이 한 500명 남짓 정도 돼요. 1, 2, 3학년 다 합쳐서. 얼마 안 되네.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3년 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산속에 있어요. 산속에 있고 아예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공부랑 축구랑 농구랑 세 가지. 그거밖에 없어서 학원을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한일고 정도 되면 민사고나 이런 데처럼 선생님들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인하우스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 선생님들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들이 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잘했으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알려주고 경쟁을 했을 테니까요. 저한테 확신이 들었던 건 그래도 조금 날고 긴다는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제 소문대로 중학교 때 전교 등수가 이제 고등학교의 반등수가 되더라고요. 이제 중간고사를 딱 처음에 봤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꼴찌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절망감으로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딱 그런 경우예요. 내가 전교에서 1, 2등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30명 중에 28등을 해. 왜냐면 누군가 꼴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해서 오히려 특목고를 안 간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때 수시가 처음 시작됐잖아요. 원래 우리 전년도까지는 특차라는 게 있어서 수능만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저희 때 특차 제도가 없어지고 수시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해찬 1세대다 해서 저희한테 뭐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실 수시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한 학과당 뭐 많이 뽑아봐야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그래서 전교에서 수시로 합격했던 친구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정시다라는 생각 가지고 2학년 때까지 이제 모든 교과 과정을 끝내고 3학년 때는 그냥 계속 문제풀이. 수능만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그런 지방 사립고 명문고에서는 내신을 따기는 어렵고 그쵸. 수시에 보는 저분이 정시로 승부를 거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 안암에 있는 K대학교에서 논술경시대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상을 받았어요. K대에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수시에서 경영학부로 지원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통보가 왔어요. 고3 여름방학 때 저는 예비대학이라는 걸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죠. 그래서 남들 정말 쎄빠지게 공부할 때 저는 대학교에서 선배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합격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저한테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대학에서. 왜? 왜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에는 아직 뭐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띵 했죠. 그래서 아 나는 재수각이다. 난 무조건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수능을 보고 정시로 재수했어요? 아니요. 그냥 입학을 했는데 정시로 입학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입학 원서를 사서 쭉 늘어놨는데 아버지께서 딱 보시더니 야 K대는 빼라 라고 하셔서 이제 Y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Y대로 입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렇게 막판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게 근데 그건 완전 합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그때 당시에 혼동의 시기였던 거야.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처음 생겼으니까 대학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저희 둘이 30대 중반 조금 넘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 많이 물론 많긴 하지만 나이가 엄청 많은 편도 아닌데 정시를 많이 뽑고 수시는 거의 처음 시작한 단계였고 지금은 오히려 수시가 정말 대다수고요. 맞아요. 지금은 수시가 더 많죠. 정시로 들어가려면 제가 3년 전에 시험을 봤던 선생님이 3개를 틀려서 서울대 입문을 못 갔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시가 정말 빡세졌거든요. 정시는 그냥 재수생들의 TO라는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 문 자체가 너무 좁아져서 예전에 비해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아니에요? 저도 재수해서 수능 한 방으로 점수를 올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 저희 같은 경우를 만들기가 예전보다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느 개천 출신이에요? 그래도 서울 개천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청운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복고등학교라고 그 청와대 옆에 있는 곳에 서울 사람이에요? 아니, 서울 사람.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서울 사람인 줄 몰랐네. 서울 토박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몰랐고요. 다만 저희도 비슷한 게 저희는 한 학년에 한 700~800명 돼서 전교에서 20명 정도가 서울대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등수가 20등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갈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저희는 딱히 없어도 그냥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특목고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저희처럼 일반고를 가서 좋은 대학교로 가는 확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지역 편차는 확실히 크고 그게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충청도 시골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하면 집에 가서 그냥 가방 던져놓고 형들이랑 동네 그냥 공터에서 놀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친구들이 모이니까 서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외고 준비했던 친구들도 있고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의 정석 다 떼고 오고 수학 1, 물리 1 이런 거 다 하고 왔더라고. 저는 근데 그게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치동이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준비를 이제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격차가 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고등학교 왔을 때 이미 차이가 꽤 났잖아요. 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가 아무리 중학교 때 잘했어도 너 거기 가서 진짜 못할 수도 있으니 너 정신 차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근데 근본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뭐 중학교 때 이 정도 했는데 거기 가서 뭐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가서 했는데 사실 초반에 조금 힘들긴 했죠. 왜냐면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꾸준히 그냥 제 갈 길을, 제 페이스를 잡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친구들이 저만큼 앞서가 있다고 해서 저걸 따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 초반에 너무 그냥 지쳐서 번아웃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내 속도로 가면 된다. 나한테는 어차피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나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좀 아슬아슬한 경우긴 하네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태원 아나운서가 이제 공부했던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되게 이입이 되는 건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을 만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그들을 지금 당장 따라잡을 생각하지 말고 각자 나의 페이스를 지키다 보면 언젠간 그들을 만나게 된다. 라고 했던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연초에 뭐 EBS에서 학습 전략 설명회 같은 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려고 가보면 지역에서까지 막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네,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대입을 얘기하는데 벌써 예비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막 5, 6학년 학부모님들이. 저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나 때는 이렇게까지 빠르지 않았는데 진짜 아직 갈 길이 구말린데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 학부모님들이 대입을 생각하고 고민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그게 트렌드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겪은 시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즘은 또 요즘 시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플랜을 짜시고 정말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이태원 아나운서와 함께 이해찬 1세대, 그 수시 처음에 했던 세대죠. 의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옛날 얘기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최근까지 EBS 교육 저널로 그 MC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